자,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일단 메디케어는 우리 이제 뭐 미숙이 언니가 이 동네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렇죠. 그게 연방 굉장히 정부에서. 다른 점이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에서 그래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숙이 언니가 메디케이드를 정의할 때 맨 마지막에 붙은 AID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거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혼날까봐 지금 거봐. 언니 미안. 맞습니다. 어. 케어와 에이드. 네. 네. 그럼 메디케이드를 정의한다면 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메디케이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료 보조 프로그램. 아, 그런데- 국민의료 보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국민의료 보조 프로그램. 네. 에이드. 아, 그러니까 언니. 에이드, 보조.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에이드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수입이 다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그냥 보통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주마다 다르고 또 나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프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소득층은 상황이나 환경 아니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그런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보편적인 메디케이드를 얘기한다면 메디케어도 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65세 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메디케어 하면은 65살이 된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텍스 소셜 신고. 시큐리티 텍스를 신고를 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캐러고리를 만들지만 거기도 예외가 있어서 신장 투석을 한다든지 또 디서빌리티 인컴을 받으면서 2년이 지났다든지 이렇게 또 이제 캐러고리가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시니어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저소득층이면은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고 임산부라든지 또 children인데 그 전체 아이들이 있는 집안 소득이 이제 얼마 미치면 퀄리파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범위가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 보기에는 그냥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만 해도 이제 이렇게 그 시니어들을 돕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이제 뭔가 직접 뭔가 경험을 닥쳐야 하기 돼. 닥치기 전에는 먼 남의 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이게 저소득층에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또는 너무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뭐 디서빌리티도 막 받고 뭐 이러면서 인컴이 없고 그러면은 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칠드런이 없더라도 제가 어플라이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두두두두둑 시니어들이 너무나 많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메디케이드는 좀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네. 왜냐면 메디케이드 이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됐던 네.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 네.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인데 18세 이하 아이들 받을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분들도 그렇죠.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분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게 나이와 관계없이 널싱홈에 가야 된다라고 판정받은 분들도 메디케이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은 재정 상태를 기본으로 본다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조건 플러스?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재정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10월 13일에 왜 우리 연금 다 인상된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인컴? 네, 그래서 8.7% 인상이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 SSI를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941불을 받으면
이 메디케이드가 나와요. 1년에 네. 아니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아, 네. 오, 한 달에. 어. 1년, 네, 네. 1인당 941불. 네, 1인당 941불이고, 이제 부부는 좀 더 높겠죠. 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아마 941불이 퍼버티 연방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활비, 네. 생계비일 네. 거예요. 그러니까 퍼버티 레벨 인컴 그 기준일 거예요. 네, 가장 최저 최저 생계비죠. 근데 저도 이거 이제 메모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 선우민 선생님도 열심히 보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냥 우선은 이제 아마 시청자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게 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도대체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널싱홈 레벨 같은 경우에는 2,523불. 리 어떤 기준이야? 인컴. 2023. 한 달에 인컴이 2,523불이면은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에셋이 문제가 되죠. 에셋이 문제가 되죠. 예, 에셋이 문제가 집은 밀리언 달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네. 항상 보면은 수입과 그리고 자산 이거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자산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수입만 작으면 그것만 보고 하는데 그 나머지 거는 다 자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집이 많고 비즈니스가 2개 있는데 나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뭐 900불 받아.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집이 있긴 있어도 음흠. 63만 6천 불까지는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자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커진다. 혜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선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널싱홈 메디케이드의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디케이드를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필요한 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이 정도 인컴이 되고 또 집이 한 채 이 정도 그 에셋이 된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전제로 하고 예. 근데 내년은 조금 바뀌었어요. 내년은 2,742불. 2,742불? 예. 오. 많이 높아졌죠. 200불. 네, 어. 8.7%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42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어.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필요한 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이 정도 인컴이 되고 또 집이 한 채 이 정도 그 에셋이 된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전제로 하고 예. 근데 내년은 조금 바뀌었어요. 내년은 2,742불. 2,742불? 예. 오. 많이 높아졌죠. 200불. 네, 어. 8.7%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42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이제 메디케이드를 전문적으로 뭐 신청해드리거나 그런 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널싱홈 메디케이드가 인컴 퀄리파이 되고 그래 집이 거기까지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탁이 있다든지 뭐 라이프 인슈런스에 캐시밸류가 쌓여 있다든지 아하. 이런 것이 지금 허락이 되면 얼마까지가 되는지 그거하고 그것보다도 오케이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가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그냥 우리가 SSI나 QMB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그런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처럼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널싱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널싱홈을 갈 정도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다. 그러면 조이너스 케어의 홈케어,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데이케어. 그러니까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2,700 얼마 인컴을 가지고 그게 퀄리파이가 됐는데 데이케어도 올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네. 널싱홈 메디케이드 레벨이 CCSP 메디케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는 뭐예요? CCSP 메디케이드라고 나는 널싱홈을 가겠다, or 나는 그냥 집에서 받겠다. 예, 그냥 서비스를 받으면, 받고 싶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보통은 집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집을 선호하면 그게 CCSP 메디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언제가 돼야지 무엇을 트리거링 포인트로 잡고 내가 널싱홈 메디케이드로 가느냐 아니면 퀄리파이가 굳이 이렇게 인컴이 아주 적어야 되는 뭐 SSI나 QMB 같은 걸로 안 가고 그냥 나는 메디케어 널싱홈 메디케이드로 가면 안 되나. 그 트리거링 포인트, 그러니까 뭐 요렇게 돼야만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도대체 2,700 얼마의 수입이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면 왜 최저상급이 얘기를 그렇지. 하느냐. 네. 그래서 도대체 널싱홈 메디케이드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의 상황이어야지 가능한 거냐. 네, 지금 이제 시작을 최대 범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좀 심한 거 같아요. 반발이야, 맞아.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메디케이드는 에이드지만 네. 메디잖아요. 그죠. 의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먼저 강조를 네.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너무 필요한 분은 이 수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너무너무 필요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어. 내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의 그 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으면 굉장히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거기에 퀄리파이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액티비티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수입이 된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널싱홈에 갈 정도로 힘들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빨리 너무 궁금하시니까요.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예, 말씀드리면 언니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나는 왜냐면 손님들한테 잘못된 맞아. 정보를 아니에요, 드리지 아니에요. 않아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코쉐어가 있어요.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941불이라 그랬고 네. 그다음에 2,742불 이 엄청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빼면 얼마가 되죠? 1,800불이라고 쳐. 1,800불이라고 쳐. 네. 알겠어요. 네. 그럼 1,800을 치고 그 1,800불까지도 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매달. 내 기산으로는 네. 1,800불을 내고 나는 그 서비스를 받아요. 그 정도의 상황이면 받으시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못 내면 내 자녀들이 돈을 걷어서 간병인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나를 널싱홈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드느냐? 평균 한 8,000불? 맞아요. 예. 1년에 10만 불 정도 드신다면 보면 되는데 8,000불하고 1,800불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근데 현실을 얘기하면 100불 본인 부담금도 안 내실라 그러고 왜 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달라 그래요. 저는 이게 현실이야. 자녀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딴 사람은 안 내요. 안 낸대요. 왜 우리 아버지만 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 재산은 쓰고 없을 수도 있고 남한테 뭐 트랜스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뭐 소셜 시큐리티가 뭐 합쳐갖고 뭐 얼마 돼요 아니면은 소셜 시큐리티 있고 연금이 들어와요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야 할 수 없는 그런 게 들어오면 이제 꼼짝 없는 거예요. 거기에 트랩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래도 다행히 1인당 2,700 얼마 그게 미만이 된다 그러면 정말 why not?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게 얼마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달에 만약에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내게 돼서 1,800불을 내게 된다. 1,800불까지 내는 분은 뭐 몇 % 되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15년 경력으로 가장 많이 낸 분이 980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980불을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다 아니면 자녀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는 순간까지 버텨요. 근데 그걸 버티지 않았었잖아? 그러면은 2, 3년의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건데 근데 버텨요. 이게 현실이야. 그게 뭐냐면
온 식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픈 분은 아픈 분대로 정말 고통스럽지만 항상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같이 힘들고 너무나 같이 우울하고 이거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미저러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처음 꺼낸 이유가 정말 필요한 분들은 꼭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참 미국 정부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한 사람이 SSA를 이렇게 보통 한 어느 정도 받죠? 보통 받는 게 한 사람이 에버리지 한 1,300불, 1,500불 이런 요 캐러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 받기에는 살짝 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치만 네. 그분이 정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면 누구든지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아, 미국 정부가 그 국민의 그 엔드 오브 라이프를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 존엄하게 지켜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가는 게 어떨 때 보면은 아주 그 몸이 많이 불편하신 그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이제 오피스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런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웬만큼 그렇게 막 재산이 아주 많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단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저희가 이렇게 이슈돼서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인디비주얼 바이 인디비주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네.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솔브가 됐네. 왜 그러나. 네. 근데 우리가 왜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이미 에피소드가 한 번 나갔는데, 생명보험도 그 캐시밸류가 자산으로 잡힌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다 까놓고 그 다음에 내 부담금이 요만큼 정해지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이걸 묻어둬야지, 숨겨둬야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편안하고 안락한 사실은 노후를 가지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자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수입이 이래도 그 본인의 자산이 2,000불이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집은 괜찮은데 자산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셋은 리소스 에셋이, 에셋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쓸 때까지는 기다려야 기다려요.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매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있지만 내가 쌓아놓은 돈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소리는 돈이 있으면 일단 그걸로 쓰세요라는 거예요. 안 쓰고 싶어 하잖아, 언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집 얘기 이제 했는데요. 네. 집도 린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왜 다 안 받냐 그 이유가 내 집도 내 자녀 물려주고 싶고 나는 생명보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받기가 어려워지시는 거죠. 이 재산도 지키고 메디케이드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야, 나한테.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했어.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하고 트러스트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조이스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조이스한테 내가 물었어. 트러스트로 하면 돼? 아니. 그것도 트러스트로 집어넣어도 내가 컨트롤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지 되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없어요. 하나 택하면 하나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우리 강 본부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아니 내가 2,700불이나 수입이 되고 집도 한 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널싱홈을 가야 되는 컨디션이 되면 받을 수 있다. 근데 자기 코쉐어, 본인 부담금이 현재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거는 900몇십 불을 내는 사람도 봤는데 정말 이론적으로는 1,800불까지도 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언니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온 가족의 삶의 퀄리티를 조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10여 년을 20여 년을 비즈니스 필드에 있었던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 드물다. 그런 사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언니가 지금 한 얘기가 너무 뼈저리게 와닿는 게
자식들이 깨달아야 된다. 부모님들은 이걸 물려줘야 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손을 못 대는데 자식들이 엄마 이 돈 다 쓰고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요. 내 돈인데. 자, 그럼 어떻게 에셋을 판단할 것인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집은 63만 6천 불까지 괜찮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차는 한 대까지 괜찮아요. 한 대. 얼마라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차는 한 대까지 괜찮고 그다음에 예술품, 보석. 보석. 이 카운트가 될까 안 될까요? 아,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카운트가 된다는 건데. 자수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장신구, 보석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안 증명할 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줌마들 진짜 눈빛이. 우리 언니 좋아하고 있어. 그럼 예술품은? 얘기를 어디까지 해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예술품은? 되네요. 그냥 자수하세요. 네? 자수. 아니 이게 지금 괜히 말을 했다가 아니 가만있어. 예술품은? 사용하실까봐. 예술품은? 예술품도 안 돼요. 그 카운트를 안 한다고? 네. 내가 고흐 걸 갖고 있어도 근데 그게 학자라고 이제 말하면 되는 거야? 그게 에셋으로 뭔가가 있으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고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정도의 예술품은 안 된다는 뜻이죠. 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새롭네요. 이런 제도 역시 미국의 정서상 맞아요. 보석이라는 건 결혼 반지 정도가 아닐까. 근데 그건 의미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우. 자, 그다음 장례보험. 장례보험. 아하. 이제 내가 죽었을 때를 위해서 장례보험들을 들잖아요. 그래서 10,000불까지는 인정을 그렇죠. 해주고요. 되고. 저 사실 선우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생명보험. 네. 10,000불의 페이스 밸류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 그게 밸류?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데스 베네핏이에요. 사람이 사망하면 10,000불 나오는 거. 네. 그런 건데 서렌더 페이스 밸류. 서렌더 페이스 밸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페이스 밸류면 네.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나오는 금액. 페이스 밸류는요. 네, 페이스 밸류. 그러면 서렌더는 캐시 밸류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캐시 밸류인가 봐요. 서렌더 캐시 밸류. 10,000불까지.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렌더 캐시 밸류. 우리가 여기서 캐시 밸류가. 돈을 찾거나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캐시 밸류가 얼마냐가 재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한데 장례보험이랑 생명보험을 합쳐가지고 10,000불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장지. 장지. 네. 장지는 크게 이제 카운트는 하지 않아요. 네. 장지는 오히려 카운트하지 네, 않는다. 근데 이런 제도는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주마다 다르고 저는 지금 조지아주 정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주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훑고 갔다고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널싱홈 메디케이드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널싱홈 메디케이드는 이제 가장 광범위한 그러니까, 네, 그리고 CCSP를 포함해서 가장 광범위한 것이고 더 이제 폭을 점점 줄이면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메디케이드가 SSI 메디케이드. 제일 레벨이 낮은 가장 낮지만 저소득층한테 주는 베네핏이 가장 큰 최강 메디케이드. 최강. 누적 제일 좋은 메디케이드. 그 메디케이드는 기준이 2023년은 914불, 1인당 예, 그리고 부부 기준은 1371불. 1371 SSI. 예, 그리고 이제 SSI보다 조금 소득은 높지만 예, 메디케어 그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가 있어요. 예, 그 메디케이드가 QMB. 예. 그래서 그게 언니가 얘기했던 이제 메디케어 편에 보시면 듀얼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네. SSI를 받으시는 분하고 QMB를 받으시는 분하고 어떤 간병인 서비스나 이제 이런 너싱홈에 대해서 그런 베네핏을 받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는 건 우선 SSI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건강 상태만 안 좋으시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가. 메디케이드가 예, 오케이. 예. 근데 QMB. QMB. QMB는 사실 듀얼이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은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혼동이 되는 게 네. 어떤 분들은 QMB를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센터에도 가시고 또 집에 간병인도 나오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QMB가 이렇게 약간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QMB 가지신 분들이 그 자산이 2,000불 미만이에요. 그럼 네. 아까 널싱홈 메디케이드 범위에 들어가시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홈케어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근데 QMB 자체는 자산이 2,000불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불인가 그렇죠? 더 많아도 더 돼요. 많아도. 예, 예. 더 자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지만 음. 그분들은 또 음. 이런 홈케어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안 수가 돼요.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숫자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거기 정말 잘한 것 같은데 1위는 8,400불이고 네. 2위는 12,600불이에요. 재산, 자산이 예, QMB QMB 때 자산이. 예.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대하는 어르신들은 네. 이런 자산이 없는 분들이죠. 없으시- 네. 왜냐하면 홈케어나 데이케어를 받는 분들이니까. 음. 근데 만약에 본인이 통장 안에 8,000불이 있어서 QMB는 받았어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힘드시고 정말 너무 홈케어나 데이케어가 필요한 분이세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좀 쓰고. 그냥 내가 정말 평소에 쓰고 싶었던 거 더 쓰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네. 예, 좀 쓰신 다음에 신청을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그 정도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글쎄요. 생각해요. 예. 1인당이 그러면 SSI가 그 자산이 2,000불이고 부부는 얼마예요? 3,000불이에요. 3,000불. 예. 자, 이제 QMB 요 부분에서 사실은 메디케어 듀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운데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알아들으니까 사실 시청자들이 뭐라는 거야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QMB의 뜻이 뭐야? Qualified Medicaid Beneficiary.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QMB라는 말 자체가 메디케어를 도와준다는 뜻이 맞아요.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듀얼 프로그램 할 때 나는 메디케어 파트 B를 170불을 낼 돈도 없다. 언니 말대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라고 하면 그 돈만큼을 메디케이드에서 보조해 주는 거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CCSP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 나눈 대로 널싱홈에 갈 정도의 수준이지만 나는 커뮤니티에 남아 있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CCSP. 그리고 SSI 메디케이드는 소셜 서플리멘털 인컴을 받는 분들이 받는 메디케이드.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에 속한 분들하고 커뮤니티 지금 이제 케어 프로그램인 CCSP에 속한 분들하고 비율로 보면 어디가 많아? 비율로 보면은 CCSP보다는 소스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내용처럼 내가 너무 내야 되는 코시어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잘 안 받으세요. 그러시겠죠. 네, 그게 맞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청자님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갈 곳이 있다. 그렇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롱텀 케어를 사시겠다고 오시는데 정말로 그 어중간한 그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이 많아요, 진짜. 첫째로는 연세가 너무 많아서 롱텀 케어를 살려고 보니까 뭐 한 달에 1,000불씩 내라 그러는데 그건 얘기하기도 민망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1,000불을 내고라도 뭐 더 많은 베네핏을 받으면 또 괜찮은데 결국은 내가 낸 돈 거의 내가 받는 거 뭐 이 정도 된다. 어쩌면 잘못하면 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산도 이거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셔도 자산이 그거 하기에는 너무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 달에 뭐 300~400불을 낸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저분이 받는 지금 저 인컴과 다른 에셋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소스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일 것 같아요.